얼마 전 KF-21의 전기체 환경 시험과 미디어, 미사일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와중에 북한의 주력기인 미그-29의 성능 개량을 러시아가 도와주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무인기도 지속적으로 공개되고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어 매우 껄끄러운 상황입니다. 영상을 보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2024년 4월 24일 KF-21CJ 4호기가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장에서 저온, 강우, 결빙 환경에서 정상 작동 확인 테스트를 완료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이것은 전기체 환경 시험으로 개발하는 모든 기체가 시행해야 하는 테스트입니다. KF-21과 같은 전투기는 일반적으로 해발 3,000m에서 12,000m 사이에 위치해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는 약 10,000pt에서 40,000pt입니다. 임무나 상황에 따라 이 고도를 벗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적의 감지를 회피하기 위해 고도를 높일 수도 있고 공중 전투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고도를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작전을 할 경우 온도 변화도 급격하게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1000m당 6.5도가 하강한다는 국제 대기권 개념이 있습니다. 해발 3000m에서 작전을 하다가 급격하게 12,000으로 이동하게 된다면 약 60도의 기온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온도 변화는 기체의 전자기기 및 시스템의 동작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추운 환경에서는 전기 장치의 성능이 저하될 수 있는데 배터리의 용량이 감소하거나 전자장치의 처리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해 기체 금속의 팽창과 수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기체 구조의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행하게 된 전기체 시험은 매우 중요한 시험 중 하나였습니다. 2024년 5월 KF-21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미티어 실사격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사격은 대한민국에서 만든 이사 레이더로 87km 밖에 있는 무인기를 추적하여 미티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미사일이 무인기를 직접 격추하는 것이 아니라 스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미티어 미사일의 사거리는 비밀사항이지만 최소 100km에서 300km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속력은 마하 4 이상이며 이 미사일을 발사해서 성공한 기체는 그리펜, F-35, 유로파이터, 라팔, 그리고 KF-21이 있습니다. 이 미티어 미사일은 영국의 주도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스페인기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KF-21은 최초 미국 미사일인 AIM-120, 암람이나 AIM-9 사이드와 인덕과 같은 미사일로 통합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에서 한국의 미사일 도입을 거부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오래전부터 암람이나 사이더 와인더를 수입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미사일을 운용하는 기체는 모두 미국에서 수입한 것이고 수입 당시 전략화된 전투기를 대상으로 공대공 유도 무기를 수출하는 것은 미국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즉, 미국에서 개발된 기체의 운용이 가능한 미사일을 수출하는 것은 허가 범위이지만 다른 국가가 개발 중인 기체에서 체계를 통합하기 위한 수출은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영국의 미티어, 독일의 아이리스-T를 통합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미국이 암람과 사이드와인더를 수출하겠다는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KF-21은 통합 개발 진행 중인 미티어를 통합 개발 완성시킨 후 암람이나 사이드와인더를 체계 통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체계 통합은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F-15K와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의 체계 통합이 수년이 걸린 것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를 통합하게 된다면 총 4개의 공대공 미사일을 통합 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KF-21이 상대해야 할 북한의 전투기 중 주력기는 미그-29입니다. 2024년 초 북한의 주력 전투기 미그-29의 성능 개량을 러시아가 지원해 주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미그 29의 경우 4세대 전투기로 대한민국의 F-15K와 KF-16에 해당하는 4세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면 2023년 하반기부터 러시아의 개발자들이 북한에 머물면서 개량을 도와줬다고 합니다. 이는 2023년 9월 러시아 북한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을 지원했을 시기와 맞물렸다고 합니다. 북한은 2022년부터 러시아에게 미그 29의 성능 개량 및 현대화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북한은 러시아의 지원을 바탕으로 전투기 성능 개량 및 자체 생산으로 공군력의 개량 및 현대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2023년 러시아 북한 정상회담 후 러시아의 5세대 전투기 수호이 57의 조립 공정을 북한 고위직들이 참관하면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북한은 미그 29를 1989년 소련에서 22기 수입했고 자체적으로 조립 생산 공장을 통해 매년 2에서 3기씩 생산해왔습니다. 그래서 2024년 현재 약 50일 내외로 보유 및 운용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단순 숫자로 보자면 대한민국이 운용하는 F-35 40대 수량보다 약간 많고 F-15K 59기보다는 약간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그 29기의 경우 전시 상황 시 평양 방공 임무가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그 29회로 인한 공중전 상황이 열악해지는 것은 쉽게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R-73을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FA-50과 같은 기체에게는 위협적인 기체가 됩니다. 하지만 FA-50의 경우 향후 개량을 통해 AIM-120 암람 미사일을 통해 대응이 가능합니다. 2023년 북한은 감시 정찰기 세별 사용과 무인 공격기 세별 구형을 공개했습니다. 세별 사용의 경우 고고도 정찰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는 2019년 이란이 글로벌 호크를 격추하여 제너럴 수가 있고 이때 얻은 정보를 북한에 넘겼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무인기 제조 회사를 해킹해서 기술들을 획득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별 구형은 북한의 신형 무인 공격기입니다. 이 무인기는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하는 모습을 공개했으며 MQ-9의 무장까지 베낀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인기는 암살용 공폭탄 및 헬파이어 같은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 근래에 북한의 무인기 및 공군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KF-21의 시험들이 큰 문제 없이 개발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공군력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KF-21의 개발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대한민국의 공군력을 강화시키고 북한의 미그 29와 무인기를 쉽게 제압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기원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을, 이번 이야기가 좋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